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관련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 얘기할 때 한번 간단하게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지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사업 시행이 더딘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고 해서 이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업 시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 땅 아니니까 첫 번째 묶고만 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30몇 년까지 묶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걸리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만들라라고 소위 입법 촉구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사업도 시행 안 하고 어떤 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2001년도가 아니고 90몇 년도에 이런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소위 사달라, 내 땅 사업 시행 안 할 거면 어떻게 해라, 사달라라고는 매수 청구 제도라는 것을 우리 법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앞쪽은 거의 출제가 되더라도 답이 안 됩니다. 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갖고 한 번도 답을 안 뽑는데 문제는 자주 지문에는 구성이 됩니다. 한 번도 답이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주제. 그래서 자, 일단 소위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요건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실시계획 인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이 사람은 어떻다? 그럴 것 같으면 땅을 사달라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볼까요? 자, 10년 경과됐습니다. 사업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사 착수가 될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사실은 이게 법을 많이 알면 골 때리는 건데, 지목이 되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축법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대지라고 하는 게 도로 2m 이상 접해 있어야만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자들도 잘 몰라. 그리고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 있으면 이게 이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원래 건물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도로 부지, 학교 부지, 공원 용지로 결정 고시함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개발 행위가 금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다? 이 토지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4개입니다. 10년 경과 3. 미시행 지목대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건축물, 정착물도 함께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그 토지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땅만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이랑 같이 묶어서 어떻다?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수 의무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자체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행정청이 시행자로 지정이 된 경우,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 경우, 바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이 얘기를 알았을 때 뒤에서 관련한 쟁점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 토지 건물 다 묶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미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자, 뒤에 가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자체
지자체가 이게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가 됐을 때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사업 시행 안 하면 사달라. 그러면 사줄 돈이 있느냐? 그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 매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할 수도 있다? 채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각서를 써주는 거.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비행정청의 시행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발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다시요. 지자체가 책임지고 우리가 나중에 돈 갚아줄게 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소위 지방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만약에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채권 보상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년 경과 사업시행 지목돼 실시객 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건물 묶어서 자, 요렇게 보셨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답이 되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했을 때요.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어떻다?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된다. 예, 이 숫자가 답이 돼. 숫자가 왠지는 몰라요. 이건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법조문 원문을 쭉 보다 보면 이 파트가 너렇게 길어. 아까 10년경과 사업시행 지목돼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조문이 한 5줄 돼요. 내기가 애매해. 그래서 요건을 일부러 다 쓰지 않고 일부만 해서 틀리게 10년을 5년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고, 짧게 나오는 지문 이게 6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매수하기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자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너무 법조문이 길고 복잡하니까 내기 편하게 숫자 가지고 해서 바꿔치기 할 때요. 야, 이거 2년 내 매수를 결정 틀리게 뽑아주고요. 3년 내 매수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식으로도 숫자 중에서 답이 됐던 그런 주제.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경우의 수가 매수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매수 거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숫자 별게 아닌데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게 전체를 묶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자, 채권 보상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 원칙 경우는 논의할 실익이 없고요. 자, 일단은 채권 보상은 모든 시행자가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어떻다? 채권 보상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다. 해서 27회 때 이 문제가 마지막 구성이 될 때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등 틀린 것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약 올렸던 지문이 3번에다가 바로 토지주택공사, 토지수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함정을 받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해서 자, 비행정청에 있어서는 채권 보상 못하고요. 지자체 매수 의무자는 어떻다? 채권 보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요.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이 파트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원하는 경우, 요거 10년 넘고 안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채권, 지방채 금리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다? 채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보상할 수 있다. 이건 쟁점이 안 돼.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원치 않아도 그 문제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고 그 가액에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채권 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원치 않아도 어떻게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토지의 매수 가액이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금 달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요. 3천을 초과하는 부분 강제로 어떻다? 비업무용 토지라는 전제하에서 강제로 7천만 원 부분은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채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매수무자,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강제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고요.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큰 쟁점 안 됩니다. 이것도 20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전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자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 자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 2년 내 사줄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답이 됐던 주제. 두 번째 도시군객시설 채권과 관련해서 첫 번째 출제 또 안 오면 지자체 매수무자만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두 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고요. 세 번째 출제 이슈. 그림 보실까요? 지금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줄 것. 매수함에 있어서 지자체 매수무자,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 3천 초과면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 이게 채권 보상이 됐든 현금 보상이 됐든 아예 보상을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애초에 매수 거부 결정을 한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이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허가해 줄 수 있다. 뒤에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기억할 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습니다. 해서 보면은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내 매수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요걸 갖고 4층에 뭐 다세대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자 3층 이하의 다세대 연립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이미 공부했던 주제죠. 해서 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다중주택 3층 이하의 330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3층 이하의 660 이하 해서 학개론할 때는 다중주택으로 거의 도배가 이루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거기 이제 공간도 있는데 공간 중요청 공동주택의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 연립, 다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3층 이하를 4층 이하의 다세대 이렇게 요거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어요. 3층의 일종 근생시설 또는 일정한 이종 근생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15년 동안은. 그리고 일정한 공작물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공작물은 뭐냐면 건축물에 이르지 못하는 물건을 가리켜서 공작물.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의 기본 정의가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게 되는데 그때 공작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이르기 전 뭐 탑 같은 거, 광고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갔었죠.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게 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도시군 시설 부지에서는 그 밑에 토지의 용도직이 무엇이든 불문하고 그냥 법에서 이렇게 따로 정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허가를 받아서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자, 출제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주로 이슈가 됐던 거. 자, 6월 이내 매수를 결정할 것, 2년 내 사줄 것. 두 번째 출제 이슈. 지자체 매수 의무자라고 전제했을 때 바로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출제 이슈,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어떻다?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바로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자, 실효라는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0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던 사례예요. 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바로 20년 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얻었다.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서 이게 실효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다 용도 구역할 때 빼먹어놨구나. 자, 우리 앞에서 효력 발생 시기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게 되면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아까 생략을 하고 넘었는데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얻었다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돼요. 다음 날에 항상 들어가야 돼요. 해서 이게 30회 때 좀 쉽게 괄호넣기 문제 형태로서 기억 20년, 니은 다음 날, 기억년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구성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또 어렵다고 그래. 왜? 원래 이 아이는 지문 하나로 구성이 되다가 갑자기 기억니은 너무 쉽게 구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틀리기도 어렵거든요.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하여튼 별의별 게 다 틀려. 문제라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내다 좀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해. 30회 문제가 유치 극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30회 공법 문제를 평가를 할 때 어떤 수험생은 무슨 이게 가나다라 기억니은 같은 거 물어보고 지랄이야.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로 쉽게. 근데 이 시험에서 꽈락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왜?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식이죠. 인수분해 뒤지게 연습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인수분해 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4 더하기 2, 6 더하기 2는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이렇게 간다고. 사람 미친다니까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앞으로 조금 한 2-3달 공부하시게 되면은 몸도 아프고 학원도 가기 싫고 그리고 우리 학원은 이제 인강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으로 저렇게 좀 때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집에 계시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파에 좀 앉아있게 되면 이렇게 TV를 좀 보다 보면 약간 누워서 비스듬히 보면 훨씬 몸이 편해. 근데 비스듬히 보다 보면 베개 가지고 와서 누워서 보면 더 좋아. 이런 것처럼 공부가 조금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초짜니까 뭔가 좀 배워보겠다는 열의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오늘 가면 또 그 얘기 또 하겠지. 지겹게 하는 얘기. 정말 지겨워. 뭔가 좀 이렇게 알싸한 거 이런 거 좀 해주지. 없어요. 이게 지루함의 극치라고요. 제가 상담을 드릴 때 항상 그 얘기잖아요. 공부가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공부가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지루함이 죽은 거예요. 지루함이. 근데 일단 발 담그셨으니까 증 따기 전까지 못 나가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아까 제가 어떤 분 와서 상담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한 3달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뭔 일이 있었대. 몰라. 하여튼 뭔 소린지 자세히 안 물어봤어. 물어봤자 어차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공부. 근데 아니에요. 한번 발 담그면은 절대 이건 못 빠져나가요. 중개사 시험은. 아예 어려운 포기라도 해요. 근데 별게 없거든. 근데 여기 바짝바짝 올라. 꼭 한두 개. 그래서 무조건 어리버리할 때 증 따서 나가시는 게 제일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시험의 루틴을 알아버리면 그만큼 공포가 늘어나요. 공포가 늘어요. 그럼 초짜들은 분수도 모르고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몇 개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이렇게 요거 가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한 3수쯤 하잖아요. 실력은 있어요. 3수쯤 하면 배운 게 먹물이고 이제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다이다이 붙어가고 실력으로 한번 끝장을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사수가 되는 거지. 실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력으로 되는데 시험장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어떻게든 잘 찍자, 잘 찍자, 잘 찍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찍는다는 컨셉으로 하면은 보여요. 그게 답이. 근데 실력으로 끝장을 봐야지 하면 자기 인생이 먼저 끝장나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걸 사업 아이템을 잡았던 이유가 그 우매한 대중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근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좀 날로 먹는 이렇게 좀 날티나게 증을 따는 시스템이 없을까? 아니, 대중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지금 이지랄이잖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포함한 도로편 없다, 틀렸다. 이 쉬운 걸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을 틀리게 뽑아줘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보시다 보면 폰트 있잖아요. 글꼴. 요거 조금만 바뀌어 되기에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게 다 거슬려요. 나중에 보면은. 문제 낼 때 나쁜 자식들이 가끔 시험지가 이렇게 비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양아치들이 이때 여백을 조금 주는 해가 있어요. 가끔씩. 그 수험생 진짜 힘들어요. 여백 조금. 그 3mm, 4mm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그래서 어려워요. 내용이 아니라. 이 작은 변화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실효까지 다음 날이라는 거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주제예요. 이제 바로 이어서 5번째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비교적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지는 구조라고요. 자, 일단은 기본 구조를 가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높이 제한을 겁나 빠르게 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한 쟁점 목표의 첫 번째, 토지 지역성 평가, 환경성 검토 등등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오지라고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운하게 되면 어떻다?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주민은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위반을 할 수는 없지만 바로 행정처에게 기반시설의 설정 계량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서 제한할 수 있었고, 지구 단위 계획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조가 위반한 지구 단위는 시장구조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뉘앙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정함에 있어서 겁나 빠르게 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뉘앙스가 세팅이 되셔야 돼. 해서 일단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어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그랬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결국 얘는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 절차는 물론 다 생략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 문제 토지에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다룰 것인가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수립을 합니다. 두 번 해도 얘는 현실적으로 한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보통 용도적 한번 바꾸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기약 없어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에 있는 용도적을 약간 바뀌는 거야. 기존에 있는 용도적을 살짝 바꾸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기로 결정되어 있었잖아요. 도로 노선 살짝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근데 살짝 바꾸니까 절차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9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각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시 홈페이지를 가서 관리 계획을 보세요. 그럼 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현실의 부분은 다 뭐라? 이미 도로 있잖아요. 학교 있잖아요. 공원 있잖아요.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갑자기 없는 도로를 만들고 이런 건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겁나 빠르다. 이게 출발점. 첫 번째 출제 이슈. 자, 요거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의무가 있고요. 재량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건 이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하고요.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거부터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에 엄청 길게 나와요. 2줄 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2줄 반을 일 없이 읽게 되면 죽습니다. 읽다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근데 이 파트는 정말 루틴이에요. 지정해야 한다는지 지정할 수 있다는지만 먼저 분석하는 거야. 그럼 진짜 쉬워요. 지정해야 한다 만 외우십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정비구역 점점점 10년. 택지 개발지구 점점점 10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지정해야 한다. 뒤에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 30만 이상, 녹지에서 우리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구분하거든요.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 면적 30만 이상일 뜻하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눈으로 외우시는 거야.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근데 강의의 편의를 그냥 외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뒤에 사족이 있어요. 다만 막 길게 엄청 길게 갖고 이런 경우는 논외로 한 4-4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못 내요. 그 괄호 이런 걸 다 내지 않는 이상. 근데 하여튼 우리가 외울 때 그냥 기계적으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어떻다? 지정해야 한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지정해야 돼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절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는 10년이 경과된 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는 10년이 경과된 지역.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어떤 적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계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 뭔지 모르지만 규제센 땅이죠. 개, 시, 수, 도, 입. 그 중에 시가화 조정구역. 규제센 땅이라고. 자세한 내용 몰라. 공원, 규제센 땅입니다. 언제 공부하셨어요? 방금 앞에. 기반시설 일종이잖아요. 공호도는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공원으로 묶였다 해제가 되는데 그러면 난개발 우려됩니다.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30만 대규모야. 그러면 난개발 우려됩니다. 왜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런 얘기는 다 개소리야. 왜? 이 해석 때문에 오히려 시험 문제가 말려버려요. 기억하실 것은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지정해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 2줄 반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지정해야 한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지정해야 한다는 표현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을 때만 옳은 표현. 다른 표현 들어가면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거꾸로 시험 지문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지문에 이런 거 뜹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 있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니까 옳은 표현. 도시역 외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나온다 하십시다. 그러면 사실 의미는 다른데 그냥 기계적으로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앞에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지금 제가 말로 얘기하니까 앞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 힘든데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되게 간단해요.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뒤만 찾아보셔야 돼. 절대 앞을 보면 안 됩니다.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되고,
대부분 시험 문제 한 80% 이상이 다 뭐냐면 지정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쫙 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그럼 수 있다 앞에 최소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었거든요. 오른편 되는 거예요.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었으면 되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되니까. 이게 설때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대부분이 다 모를 얘기예요. 저는 이런 지문이 있어서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지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수 있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되는 거예요.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지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중에 이제 지문 분석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냐, 지정해야 한다냐,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대박이야, 대박. 근데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요. 먼저 해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이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법조문의 의문 되게 작고요. 재량은 18개가 기본 깔려 있어요. 게다가 숫자까지 막 중간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 바꿔치기 하면 18,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고요. 시행령까지 들어가면 더 많아져요.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아무거나 막 뽑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온다고. 그럼 모르지. 그게 뭔 소린지. 그저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뭐만 없으면 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오른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의무하고 재량을 비교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의무 외우시게 되면 그 방대한 재량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끌고 들어와서 지문을 구성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지문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그 뒤만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그냥 루틴 자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들 그거 아세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자주 나왔던 지문 막 6개, 7개를 막 외워요. 뒤지게 외우면 뭐하냐고. 그 지문 다시 안 나오는데. 재량이 아까 거의 20개 넘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잡힌 대로 내는 거야. 그러면 요행수를 바라고 몇 개를 외웠다는 실제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사실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의무와 재량이 있으면 의무가 개수가 작으면 의무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재량이 개수가 작으면 재량을 외우면 된다고. 나머지 다 의무니까. 근데 이 파트는 재량이 너무 많고 의무가 작기 때문에 의무를 외우도록 합니다. 대신 미리 마음의 준비, 지정할 수 있다는지 지정해야 한다는지 요걸 먼저 찾아보실 것. 그렇게 하면은 쉽게 특히 얘가 나올 때는 지문 한 3개 깔아버려요. 한쪽은 지정해야 한다, 한쪽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막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의 포인트. 실효얘기는 뭐 큰 쟁점 지금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슈,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습니다. 의무도 재량이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지정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기본적으로.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많은 거예요. 시도지사로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 법조문 자체가 주로 지자체, 일반 개인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법에서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하라고 했다고. 근데 시도지사가 바빠갖고 지정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시도지사 욕을 먹나? 아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절대 따지면 안 된다고요.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인 간에, 개인 간의 권리니까, 다툼이니까 법조문 하나하나가 꼼꼼히 치고 들어가셔야 돼. 논리가 아주 정연하니까. 근데 공법은 무식해요. 아예 그냥. 안 하면 어쩔 건데. 많은 거지. 그래서
절대 법놀이로 가지 마시고 시험용으로 체계만 잡고 시험용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 치고 지구단 객수립 기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정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25회 때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묶어서 무조건 정한다는 누가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 2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지구단 객수립 기준 등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한다. 틀렸다고요?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내용 읽으면 당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협의하에 정한다. 저 나쁘다고. 아니. 그냥 법대로 가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독단으로 정한다. 이렇게 독단 이런 얘기는 안 한다. 하여튼 의미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획 의무적 포함상. 이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법 체계가 안 맞으니까. 일단 지구 단위계획 반드시 포함될 상 기건이라고 가십니다.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자는 게 지구 단위계획인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면 기반 시설 당연히 일부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트 나와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나왔었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따로 외울 것도 없고 그냥 기본 세트예요.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기본 세트. 근데 이건 17회 때, 17회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16년 전에 나왔던,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 요즘에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건 크게 중요하잖아. 기건. 일단은 외워두시면 나중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실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것이고요. 행제는 완화 범위 보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 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있었죠.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총칭해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비도시 지역 또는 도시 지역 외 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 치고요. 자, 용도 지역이 이미 도시 지역인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일정한 규제를 변화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게 뭐가 있다? 기건, 기는 빼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 한도. 기본 세트지요? 아니, 숫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나에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제일 뒤에 숨어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6회, 28회 연속 나왔던 주제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금 외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외워봤자 쓸모도 없고 그 사이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제인데, 자,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마다 이미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에서 파생되는 건폐율이 있었죠? 예, 그 건폐율을 원래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1.5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용적률을 원래 토지마다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서 허용되는 용적률이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 최대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제목만 써놓은 거야. 이게 완화 적용을 하면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요.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있어. 근데 최대 2배까지. 높이 제한, 예, 용도 제한. 뭐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뭐라고 써 있다고. 거기다 치고 이 파트에서 답은요. 주차장 설치 기준 출제 포인트.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뭐 차 세워두면 되죠. 이 주차장 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법 이름 중에 주차장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보면 기본 논리 구조가 뭐냐면 건물 지을 때는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게 결론이야.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라 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인사동. 거기 차 없는 거리입니다.
이 종로 2가 인사동이라는 지역, 서울의 종로 2가 인사동이라는 지역이 있다고요. 여기는 도로가는 있지만 소위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여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안에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차장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시오 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자 저쪽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뭐더라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충무로 이쪽에 가면 북촌 한옥마을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회동인가 해가지고 전에 이회창 전에 그 야당 대표 사시던 그 동네에 있어요. 거기도 한옥마을이에요. 전주 가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딱 맞지는 않지만은 대학로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차 없는 거리예요. 그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주말 말고 항상 차 없는 거리다라고 또는 한옥마을 조성이다.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근데 전국에 다 묶어봤자 10건도 안 돼, 그게. 그래서 주차장 법에서는 미처 그걸 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전국에 많으면 다음의 경우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할 텐데 워낙 전국적인 면적이라든가 지역 개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깜빡 놓친 거야. 그래서 법을 뜯어 고치기도 힘들고. 왜? 법을 뜯어 고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음에 또 주차장 필요 없는 지역이 발생했을 때가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이 만약에 차 있는 거리로 변경이 됐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한옥마을 등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설치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설치 의무가 면제가 된다고요. 전에 시험에 유치하게 냈어요. 26회 때 주차장 설치 기준 점점점 얼마까지 완화 적용하는가? 1번 20, 2번 30, 뭐 3번 40, 4번 뭐 60, 5번 4번이 80이고 5번 100%. 다 100%죠. 설치무가 아예 면제되는 게 100% 면제자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28회 때 틀린 걸 고르시오.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요. 자, 주차장 설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요? 아니, 그냥 다 무조건 주차장은 무조건 뭐야? 100%. 설치무 면제. 이게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 양식입니다. 건폐율도, 용적률도, 용도 제한도, 높이 제한도,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학원 강사도 못 푸는 문제니까 의미가 없고 구조만 보는 거야. 그렇다 치고 29회 때 나왔던 질문 도시 지역 외 지역에 바로 완화 적용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나와 있죠? 뭔가 좀 인상감을 느껴야 돼. 뭐가 빠져 있어요? 높이지. 주차장은 시골에는 필요가 없어. 명절 때 시골 내려가시나요? 내려가시면 주차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욕 먹지. 아무데나 세워도 욕 안 해. 시골에서는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된다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시골에서는 어떻다?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시킬 실익이 없어요. 아니 도회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같은 뭐 5층짜리 건물이라도 한 층 층고가 크면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높이 제한 완화할 메리트가 있다고. 근데 시골에서 말입니다.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해서 만약에 그 동네가 다 예를 들어 다른 건물들이 만약에 10m 이내인데 20m짜리 건물 하나 지었다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벼락 맞아요. 여름에 벼락 맞는다고.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시킬 실익이 없다고요. 건축비 많이 들어가지. 쓸데없는 짓거리다. 그래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29회 때 이렇게 나와요.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부에서 행위제한 완화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래서 뭐라고 쭉 써.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써. 그리고 높이 제한 점점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더 이렇게 길게 틀렸어. 시골에서는 어떻다?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왜? 구도를 물어보는 거야. 디테일한 법조문의 하나의 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가져? 구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순을 느끼셔야 돼.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된 사항 기건 뭐 기반세를 배치할 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조화 여기까지 이해돼. 뭐 주차장 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시적 외 지역은 뭐가 빠져 있어요? 높이 제한이 빠져 있죠? 높이 제한이 빠져 있죠? 법이 왜 이래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개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우리 시험 기준으로 17회 때, 이건 29회 때. 그 사이에 수많은 법 변화들이 있는데, 그럼 제대로 반영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높이 제한을 빼야 된다고. 근데 법을 안 고친다고. 앞뒤가 안 맞아도 대충 넘어가. 왜? 저희처럼 학원 강사라 돼야지 이걸 다 분석을 하고 어머 앞뒤가 안 맞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법을 집행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체계가 안 맞으면 어때? 현실적인 문제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체계가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미리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보나마나 좀 이제 한 두 순환 정도 하시고 좀 숙달이 되게 되면 바로 손 들고 질문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시적 외적은 높이 되면 빠집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답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법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감히 민법은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공법은 해석하는 법이 아니에요. 앞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아사리판이에요. 마지막 주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토지가 있으면 일단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고요. 이 위에 뭐가 수립이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 하자는 거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용도 지역에서도 뭐가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두 개가 충돌하면 뭘 당연히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자 문장은 이런 식이에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이 다를 때는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우선 적용한다.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20회 때 구성이 됐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목욕탕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라면 자 점점점 나와 있어. 그럼 목욕탕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 여기서 용도 제한, 목욕장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이번 별개의 문제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일반 목욕탕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중에 뭐가 우선 적용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그 당시 질문이 그런 식이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목욕탕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한 거. 이제 이게 사례형 문제로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자 일단 논의의 전제는 용도 지역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역과 지구가 충돌하면 지구를 우선 적용하고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이 충돌하면 당연히 뭐를? 용도 구역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고 이 정도가 우리 공부하시는 5개 관리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슈 지구 단위 계획. 자 의무적 지정 대상죠. 정택 10년, 시공록 30년.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주제.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행정의 완화라고 했을 때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은 최소한. 주차장은 당연한 얘기고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를 묻는 방식. 한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개발 행위 허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